반갑습니다. 메가스토리 라바입니다. 오늘은 팀엑스 DX라는 이제 빅스쿠터를 리뷰를 하게 되었는데요. 사실 이번에 제가 기변을 하게 됐어요. 기변을 하면서 두가티를 보내고 이 팀엑스 DX를 업어왔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두가티를 타고 이제 제가 강아지가 있는데 강아지랑 같이 라이딩을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등에 그 가방을 메고 라이딩을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이번에 그냥 기변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이번에 이렇게 빅스쿠터를 오게 됐습니다. 제가 업어온 기변해온 이제 저는 오너니까 오너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이 팀엑스 DX는 어떤 매력이 있는지 정말 이 팀엑스라는 사실 브랜드잖아요. 야마하에서 진짜 우리나라만 그런가요? 이 야마하의 이 팀엑스는 우리나라에서 거의 브랜드처럼 자리를 잡았는데 과연 어떤 매력 때문에 이렇게 수많은 모델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게 되고 그리고 정말 많은 판매량을 가지게 되었는지 한번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보실까요? 자, 가장 먼저 이제 디자인을 살펴볼 건데요. 사실 팀엑스 DX가 처음에 나왔을 때는 530이 주는 그 정말 강인하고 멋있던 디자인에서 조금 뭔가 순둥해진 느낌이 있어가지고 처음에는 정말 별로였었어요. 그래서 DX가 나는 좀 보면 볼수록 좀 디자인은 좀 별로였었던 것 같은데 이게 시간이 지나고 또 이제 계속 보게 되니까 이제 530이 조금 유치해 보이기도 하는 면이 있고 이제 DX가 더 이뻐 보이는 면이 있네요. 확실히 신형은 신형인 것 같네요. 자, 디자인을 보면은 전체적으로 정말 커 보이는 거를 알 수 있어요. 사실 정말 큰 바이크예요. 이게 작은 사이즈의 빵을 가진 바이크가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엔 좀 부담스러울 정도로 컸습니다. 자, 정면을 보시면은 정면에서 바라봤을 때도 옆으로도 정말 이 좌우 넓이도 정말 크고 높이도 정말 높아 보이죠. 그리고 이 앞에 이 카울들이 너무 듬직듬직하게 있어가지고 되게 강인해 보이는 느낌이 있습니다. 헤드라이트는 마치 드라큘라의 무슨 이빨 같은 느낌처럼 이렇게 날카로운 호랑이 이빨이라고 해야 될까요? 아무튼 그런 느낌으로 날카롭게 있는데 이게 보면 볼수록 되게 날카로운 모습을 보니까 좀 이뻐 보이는 것도 있고 내 바이크라서 그런가요? 자, 아무튼 저는 팀엑스에 그리고 가장 마음에 들었던 부분은 항상 이 야마하의 빅스쿠터 라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아이덴티티, 이 프론트 사이드 쪽에 가지고 있는 이 방향 지시등을 위치한 이 카울, 이게 정말 너무 멋있고 너무 마음에 들어요. 이 아이덴티티는 개인적으로는 꾸준히 계속 가지고 갔으면 좋겠네요. 자, 그리고 약간 위로 보면 이제 스크린이 보이는데 이 스크린은 전동으로 위아래가 조절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정말 편하더라고요. 정말 좋은 부분이었습니다. 자, 사이드로 넘어가면은 이 사이드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 이 빅스쿠터가 주는 이 강인한 느낌은 이 사이드 뷰가 아닌가 싶습니다. 정말 큼직하고 듬직하고요. 이 팀엑스는 특히 이 사이드 디자인이 정말 멋있어요. 정말 뭔가 바람에 확 슉슉 이렇게 잘려나간 듯한 그런 너무 날카로운 캐릭터 라인은 가지고 있지 않는데 파츠를 많이 주고 곡선을 많이 줘서 그런가 정말 유려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강인한 이런 느낌을 주고 있었습니다. 정말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네요. 그리고 이 빅스쿠터의 이 장기인 이 가운데 센터 터널 같은 느낌도 엄청 듬직하고 큼직하게 올라와 있죠. 저 같은 경우에는 이 부분에 이제 팀엑스 이 전용 백을 달아놨습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에는 기름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별도로 마련이 되어 있는데 이게 정말 편안하네요. 이게 항상 시트를 열어서 기름을 넣던 제가 알차는 아니었지만 제가 스쿠터도 가지고 있는데 항상 기름 넣을 때 시트를 열어서 썼었는데 이렇게 가만히 앉아서도 넣을 수 있고 그냥 가운데 센터만 열어서 넣을 수 있는 게 정말 매력적이었습니다. 자, 후면으로 돌아오면은 개인적으로는 이 후면이 이 DX가 별로 마음에 들진 않았었어요. 후면은 솔직히 이전 모델인 530의 아이언 모델이 훨씬 더 세련돼 보이고 강인해 보이고 더 멋있어 보이는 느낌이 있었습니다. 물론 이 팀엑스 DX의 후면이 정면과 후면의 이런 디자인 연계성을 살짝 준 것 같기는 한데 근데 뭔가 멋이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새로 나온 팀엑스 560 같은 경우에는 또 디자인이 전혀 또 바뀌었잖아요. 그 560의 디자인은 또 날렵해 보이고 개인적으로 정말 멋있어 보이더라고요. 자, 전체적인 느낌은 정말 큼직한 빵을 가지고 있고, 뭔가 유려해 보이고 우아해 보이면서도 강인한 이런 포스를 주는 느낌의 디자인이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530보다는 좀 근육질적인 느낌이 조금 수그러든 느낌이 있는데, 우아한 이 카리스마를 주는 느낌이 마음에 드네요. 이게 블랙 카울이라 그런가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랩핑이 돼 있어서 그런데 전부 이 팀엑스는 블랙이 많잖아요. 우리나라에는 이 블랙
TMX가 지나갈 때 보면 정말 포스가 넘치거든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 크기가 주는 이 듬직한 부분까지 디자인은 정말 마음에 들었습니다. 자, 계기판하고 핸들을 보실 건데, 일단 핸들을 먼저 보시면은, 핸들은 완성도가 꽤나 높고요. 핸들도 되게 묵직해 보이고 큼직해 보이는 걸 볼 수 있네요. 각종 버튼이 엄청 많아요. 그리고 TMX는 정말 여러 가지 기능들이 많이 가지고 있고 뭐 옵션도 정말 많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뭐 레버가 많고 뭐 많은데, 이 왼쪽 레버 뭉치 같은 경우에는 어디서 많이 보셨을 거예요. 이게 그 MT10하고 MT09 트레이서에 사용하는 이 기어, 이 레버 뭉치하고 같은 걸 사용하고 있습니다. 번트들의 완성도도 뭐 나쁘지도 않고요. 사용하기엔 적당한 크기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 오른쪽에는 이제 시동 키고 뭐 비상등 키는 이런 버튼들이 있는데, 사실 이 비상등 버튼이 조금 더 컸으면 어땠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어요. 오히려 시동 키는 버튼은 조금 더 작아도 되지 않을까? 이 두 개 딱 바뀌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느낌이 있었습니다. 왜냐면은 시동은 한 번 킬 때 뭐 가만히 서 있을 때 키니까 한 번 킬 때 누르고 끝이거든요. 근데 비상등은 운행 중에 언제든지 급할 때 바로바로 눌러야 되는 면이 있는데, 조금 이 비상등 레버는 작지 않나? 이런 부분이 아쉽게 느껴졌습니다. 자, 계기판은 자동차 계기판 같아요. 엄청 큼직한 걸 볼 수 있죠. 시인성은 나름대로 좋았고요. 뭐 이 배경색하고 폰트색하고 뭐 전혀 보는데 지장 없었습니다. 그리고 낮에 보더라도 지장 없을 정도로의 그 색감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뭐 눈부시게 이렇게 햇빛에 비출 만한 그런 유광을 주는 부분도 별로 없었어 가지고 계기판도 나름대로 마음에 들었습니다. 눌러봐. 아이고. 존나 귀여워. 어이구, 어이구, 웃겼을까. 자, 그러면은 시승을 하면서 이제 차근차근 이 TMX DX에 어떤 매력이 있는지 알아가 볼 건데요. 일단 시트에 앉아서 포지셔닝을, 라이딩 자세를 취해보면은 이 시트고가 정말 높게 느껴지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일단 시트고는 800인데 800이 뭐 그렇게 높은 건 아니겠지만, 이 좌우로 빵도 너무 크고 원체 이 바이크 크기가 커서 그런가 되게 부담스럽습니다. 사실 저는 양발이 잘 닿진 않아요. 깨금발을 간신히 해야 양 다리가 달랑말랑하는 수준이라서 이렇게 한쪽 발로 이렇게 웬만하면 지탱을 하거든요. 근데 이 바이크가 묵직한 무게를 가지고 있어요. 200kg가 넘는 이제 무게인데, 물론 무게 중심이 아래로 있지만 원체 큰 바이크다 보니까 아무리 밑으로 저중심 설계가 돼 있어도 무겁게 느껴지긴 하거든요. 이런 부분이 많이 부담스럽게 느껴지실 수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끌바라고 하죠. 시트에 앉아서 이렇게 사람의 힘으로 이렇게 끌바 하시기에도 정말 부담스럽습니다. 너무 크고 무거운 바이크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일단 시트고 자체가 정말 많이 부담스러울 정도였어요. 자, 그리고 라이딩 자세를 딱 취해보면은, 일단 라이딩 자세는 정말 편하네요. 일단 앉았을 때 그냥 정말 책상에 앉아서 편안하게 팔을 올리고 다리를 얹어서 달리는 그런 느낌. 시트도 되게 폭신폭신하고 뭐 적당한 탄성을 가지고 있어서 편했거든요. 라이딩 자세는 정말 편했고요. 발 착지성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발을 그리고 놓을 수 있는 이 발판 크기가 워낙 크기 때문에 이런 부분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근데 이제 발을 쭉 뻗어서 앞에 쭉 내밀어서 탈 수 있는 또 발판을 앞에 제공해주고 있는데, 제 키가 작아서 그런 건지 다리가 짧아서 그런 건지 저기까지는 좀 다리가 뻗기는 조금 멀더라고요. 이게
얼굴에 숨겨서 저는 타다 보니까 뭐 그냥 나쁘진 않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더라고요. 사이드미러 같은 경우에는 이게 조금 위치가 애매했어요. 사이드미러도 크지도 않고 뭐 관광미러를 사용한 것도 아닌데 조금 너무 멀리다 놓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너무 멀어가지고 사이드미러 보는 게 좀 작게 보이고 좀 별로 안 보여, 이 시인성은 별로 좋지 않다라고 설명을 드리고 싶네요. 자, 이제 주행을 시작하면서 이제 엔진 느낌 한번 알아볼 건데요. 엔진 같은 경우에는 시동을 키면 정말 부드러워요. 이 2기통에 500cc가 넘는 엔진이 열심히 돌아가는데도 뭐 진동감이 이렇게 제 엉덩이 시트, 뭐 핸들, 발 전부 올라오는 느낌이 정말 적었습니다. 정말 부드러운 엔진을 가지고 있었더라고요. 자, 그리고 이제 스로틀 당기면서 주행을 시작해 보면은 일단 부드럽게 쭉 치고 올라가주는 느낌이 뭐 그렇게 경쾌한 느낌은 아니었어요. 사실 얘가 아무리 스로틀 초반에 종 땡치고 딱 땡겨도 이 치고 나가는 느낌은 솔직히 XNX보다 초반은 좀 더 둔탁한 느낌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실제로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일단 이 바이크 크기하고 무게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TMX하고 XMAX하고 같이 서있고 같이 땅 하고 출발하면은 XMAX가 분명 초반은 조금 더 빠르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 토크감이 4,500 그리고 5,000 RPM이 좀 넘어야 이제 토크감이 땅 터져주는 느낌이 있는데 이 아래의 느낌은 정말 조금 너무 심심했었고요. 5,000 RPM 이상으로 넘어가면서 토크가 딱 터지는 그 순간부터는 쭉 하고 치고 나가주는 느낌이 꽤 좋았습니다. 뭐 이렇게 고개가 뒤로 제껴지는 느낌은 아닌데 그래도 이렇게 쭉 하고 밀어주는 느낌은 그냥 나쁘진 않다 이런 느낌이 있었어요. 스트레스 받을 정도는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네요. 근데 이 RPM이 토크가 살아있는 구간이 조금 짧다라는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일단 6,500 RPM이 딱 지나가니까 바로 토크가 죽어가지고 그 이상부터는 이제 오로지 RPM이 이 바이크를 멱살 잡고 끌고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토크 사용 구간이 그러니까 5,000부터 뭐 6,500 RPM이 1,500 RPM 구간밖에 안 된다라는 거니까 일부분 토크가 이 정도만 사용되는 건 좀 많이 아쉽지 않나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었어요. 자, 속도계로 보면은 뭐 많은 분들이 뭐 TMX가 뭐 알차 잡는 스쿠터다 뭐 어쩌고저쩌고 뭐 이런저런 별명이 많은데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코타쿠 R3를 이길 수 있을까 없을까라는 생각도 많이 하게 됐었어요. 아무리 제가 죽어라 이 스로틀을 감아도 물론 뭐 무게도 그 크기가 있어서 그럴지 모르겠지만 120km까지는 분명 속도가 올라가는 게 정말 빨랐거든요. 근데 이 120km 이상부터는 열심히 RPM으로 쥐어 짜주는 느낌이 강했습니다. 쭉 하고 열심히 땡겨야 이제 170 넘어 갈랑말랑 하더라고요. 물론 제 거는 뒤에 탑박스가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무리 땡겨도 175? 네, 180까지 땡기기는 많이 어려운 엔진 세팅이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일단 고 RPM 올렸어도 정말 이렇게 초고속을 땡겼어도 일단 이 엔진 진동감이 부드러운 거는 정말 만족스럽다 이렇게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서스펜션 같은 경우에는 서스펜션 정말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이게 제일 마음에 드는 부분 중 하나였었어요. 일단 전류는 적당히 소프트하고 후륜은 적당히 하드한 느낌이 있는데 이게 소프트하고 하드한 느낌이 정말 그냥 뭐 낭창낭창한 느낌이 아니라 제가 정말 좋아하는 고급스러운 이 쫀쫀한 느낌, 쫀득쫀득한 그런 서스펜션의 느낌을 가지고 있어서 이런 부분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뭐 주행하면서 불안한 느낌도 없고요, 뭐 떨림도 없고 뭐 팅팅팅 이렇게 튕기는 느낌도 없고 아무리 고속을 달리더라도 이렇게 딱 후륜 서스가 노면 접지를 꽉 잡아주는 느낌도 너무 좋았고요. 그리고 과속 방지턱이나 이런 뭐 여러 가지 요철을 세게 넘었더라도 이게 너무 낭창한 것들은 막 덜컹덜컹거리는데 얘는 촥 하고 쫀득하게 잡아주고 다시 촥 하고 쫀득하게 뭐 밀어주니까 뭐 안정감이 이로 말할 수 없었습니다. 서스펜션은 정말 100점 만점에 뭐 80점 이상은 줄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극찬했었던 그 슈퍼스포츠 올린즈 서스펜션 그런 느낌이 약간 드는 정도로 정말 고급적인 서스펜션 느낌이어서 마음에 들었습니다.
브레이크 같은 경우에는 뭐 바이크 이 무게하고 이 크기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밀리는 경우는 당연히 있어요.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무게를 가지고 있는 바이크 치고 브레이크를 이 정도로 잡아주는 거는 꽤나 노력을 했다, 잘했다라고 볼 수 있었습니다. 다만 엔진 브레이크도 없고요. 오로지 이 브레이크만을 믿고 타셔야 되는 건데 이게 후륜 브레이크에서 이 ABS가 딱 개입되는 순간 이 후륜 브레이크는 조금 믿으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그냥 ABS가 다라라락 하면서 ABS 개입이 되는 순간 그냥 밀려나가는 수준이었습니다. 근데 ABS가 개입되지 않은 순간까지는 최대한 접지력을 가지고 오려고 이 브레이크는 접지력을 가지고 오려는 거는 마음에 들었었는데 이게 ABS 세팅이 조금 아쉽더라고요. 그냥 따닥따닥 이렇게 가끔 들어와야 되는데 한 번 ABS 개입이 들어가니까 그냥 계속 밀려나가는 느낌이 많이 아쉬웠습니다. 코너링 같은 부분은 일단 서스펜션하고 이 바이크 전체적인 무게 밸런스가 되게 아래 이 밑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가 코너링은 되게 안정적이고 불편함은 없었어요. 물론 이 바이크 크기가 원체 크기 때문에 차간 주행이나 좁은 단타 치기는 어려우신 건 당연한데 고속 주행, 뭐 중고속의 코너링은 마음에 들었습니다. 심지어는 얘가 사이드 스탠드가 달 정도로 누워도 안정감이 있었어요. 더 눕고 싶은데 심지어는 이 사이드 스탠드 때문에 더 눕지 못하는 경우가 나오는 수준의 코너링이었습니다. 코너링 마음에 들었습니다. 다만 이게 제가 탑박스가 달려 있어서 그런 거라고 뭐 TMX 타는 사람들이 그랬는데 제가 고속 주행을 하고 그리고 고속 코너링을 할 때 핸들이 약간 털리는 느낌을 받았었거든요. 이 정도 사이즈와 이 정도 무게감, 이 정도 핸들의 무게감이면 이게 털릴 만한 바이크가 아닌데 핸들이 약간 털리는 걸 느꼈습니다. 뭐 정속으로 이렇게 직진으로 고속 쏠 때도 그렇고 코너링 돌 때도 그렇고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TMX 타는 동생한테 물어봤더니 자기네 거는 안 그런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니까 아마 이 탑박스를 달고 있어가지고 이 코너링이나 고속으로 달릴 때 핸들 털림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라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근데 이게 사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게 이 정도 급의 바이크가 뭐 탑박스 좀 달았다고 이렇게 털릴 수가 있을까 싶은 의아한 점이 있었습니다. 자, 아무튼 이 핸들 털림은 약간 젖건이 있었어요. 이건 근데 탑박스가 없는 걸 저도 한번 타봐야 알 것 같네요. 자, 그러면 오늘은 이 TMX DX를 시승하고 리뷰를 했는데요. 이제 앞으로 저는 또 TMX와 함께 좀 오랜 시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정말 사실 너무 좋았어요. 크루징 모드도 있어가지고 크루즈도 키고 막 라이딩하고 그랬었는데 가장 큰 단점은 이게 너무 밋밋하고 심심하거든요. 솔직히 편한 거는 맞는데 이게 너무 졸려가지고 졸음운전을 하게 되는 바이크였었어요. 그만큼 편안하고 진동감도 없고 안정감이 원체 있기 때문에 원체 내가 이 라이더가 받는 느낌이 원체 안정감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이게 졸린 거거든요. 정말 그 정도로 안정감이 있었고 편안하고 좋은 바이크였다라고 볼 수 있는데 남이 많이 심심하고 졸린 건 사실이었습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뭐 알차 잡는 뭐 스쿠터다, 뭐 스쿠터계, 제왕, 여러 가지 별명이 많았는데 사실 이 가속감에 있어서는 심심한 건 사실이었어요. 물론 제가 그 전에 오버리터 알차를 타고 알차만 계속 타왔던 저라서 많이 심심하게 느끼는 게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R3랑 드래그를 떠서 이길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이 드는 수준의 가속감이었습니다. 쭉 하고 밀어주는 토크감이 좋은 건 맞았거든요. 근데 이 토크감을 사용하는 이 RPM 구간이 너무 좁다라는 게 또 많이 아쉽게 느껴지더라고요. 단 5000 RPM부터 6500 RPM밖에 이 토크감이 살아있는 느낌이 별로 없는 게 이 부분이 조금 많이 아쉽다? 그래서 TMX 560을 갖고 싶다? 이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되는 것 같아요. TMX 560은 얼마나 잘 달릴지 좀 궁금한 부분이 있네요. 자, 아무튼 이 TMX DX가 정말 좋은 바이크인 건 맞는 것 같고 정말 너무 매력적이고요. 너무 편안하고 이 정도 바이크면은 그러니까 정말 단 하나의 바이크만 가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면은 이 8방미인 중장거리 투어 가능하고 시내 발리에서도 스쿠터니까 편안하고
뭐 어디 가서 꿀리지 않고 일단 안정감이 너무 좋은 바이크. 뭐 그렇게 보면 이 TMX DX를 단 하나의 바이크를 가진다면 이 TMX DX를 사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을 정도로 8방 미인이고 너무나 좋은 바이크가 아닐까 싶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또 영상으로 찾아뵙게 될 건데 다음 영상에서 또 얼마나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게 될지는 또 모르겠는데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안 좋은 이야기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많은 관심 가져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저는 이 TMX DX의 오너니까 뭐 혹시라도 궁금한 점 있으시거나 알고 싶은 게 있으시면 저한테 또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그런 바이크거든요. 언제든지 제가 계속적으로 오랫동안 탈 거기 때문에 그런 뭐 질문해 주시면 제가 답변해 줄 수 있겠네요. 자, 아무튼 지금까지 메가스토리 라바였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